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매일 아침 뉴스를 켜거나 폰으로 소셜미디어를 열 때마다 정말 끊임없이 쏟아지는 논쟁과 편가르기에 푹 지치신 적 있으시죠?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 피로도는 정말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에서는 아주 근본적이고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는 엄청난 문명적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고대 부족들처럼 매일같이 핏대를 세우며 싸우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열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왜 사회는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내는가? 인간의 기술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어째서 우리는 싸움을 멈추는 능력만큼은 업데이트하지 못한 걸까요? 갈등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저 형태랑 이름표만 싹싹 바꿔 달면서 영원히 반복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건 정말 인류의 거대한 역설이죠. 전쟁, 차별, 이념 대립, 거기에 세대 갈등이나 계급 갈등까지 진짜 끝이 없죠. 인류는 오랫동안 이 무거운 짐들을 지고 끝없는 악순환의 쳇바퀴를 돌아왔습니다. 뭔가 해결된 것 같다가도 금세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또 갈라놓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운이 나빠서 혹은 몇몇 성질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답답한 상황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오늘 이 거대한 문제를 해독하기 위해 딱 3가지 핵심 모델, 그러니까 3개의 렌즈를 사용해 볼 겁니다. 프랙탈적인 반복, 카오스적 증폭, 그리고 집단 심리죠.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렌즈 프랙탈 루프부터 시작해보죠. 프랙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눈송이의 결정이나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양처럼 작은 구조가 크기만 바꿔서 무한히 반복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인류의 역사나 거대한 갈등의 흐름 역시 이 프랙탈의 청사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똑같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에는 진짜 총칼이 오가는 엄청난 스케일의 국가 간 전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냥 스마트폰 안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소한 댓글창 싸움이 있습니다. 규모가 완전 극과 극이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 스케일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충돌은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적 DNA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DNA가 뭐냐고요? 바로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 논리, 밑바탕에 깔린 깊은 공포와 불신, 그리고 상대방을 인간 이하로 깎아내리는 태도 같은 것들입니다. 인간 사회는 절대 백지 상태에서 리셋되지 않거든요. 수백 년 전 피 터지는 전쟁터에서 작동했던 그 팽팽한 긴장감과 트라우마가 오늘날 우리 직장이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스케일만 커졌다 작아졌다 할 뿐 인간의 갈등 구조는 계속 반복되는 프랙탈. 이게 바로 갈등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렌즈, 카오스의 나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 아시죠? 지구 반대편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이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연결된 거대한 복잡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마찰이나 자극 하나가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불길로 번져서 온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단계별로 볼까요? 처음엔 그냥 누군가의 가벼운 말실수나 짧은 영상 하나가 톡 올라옵니다. 1단계, 사소한 분노가 시작되죠. 근데 2단계, 이게 빛의 속도로 이리저리 공유됩니다. 그러다 3단계에 이르면 사람들의 감정이 얽히고 설키면서 통제 안 되는 거대한 집단 반응으로 폭발하고요. 결국 4단계, 원래 사건은 온데간데 없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사회적 분열만 남게 됩니다. 갈등은 절대 1에서 2로 얌전하게 커지지 않아요. 말 그대로 통제불능 상태로 핑퐁을 치면서 나선형으로 폭주하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사회가 수천만 명의 감정, 각자의 밥그릇이 걸린 이해관계, 그리고 초단위로 쏟아지는 정보가 한꺼번에 뒤엉켜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변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갈등이 일정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감정과 정보가 부딪히며 혼돈 그 자체, 즉 카오스적으로 뻥튀기 돼버리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렌즈,
인간은 왜 뭉치면 싸우는지 부족적 사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집단 심리라는 게 참 무서워요. 사람이 어떤 무리 안에 들어가면 평소에 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세상을 안전한 우리 편과 위험한 다른 편, 즉 동맹과 적으로 딱 나눠버리려는 강한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우리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을 봐도 저 사람도 저럴 만한 복잡한 사연이 있겠지 하면서 뉘앙스도 파악하고 공감도 잘합니다. 그런데 맙소사 집단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공감 능력이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립니다. 저쪽 사람들은 원래 다 똑같아 하면서 상대를 아주 납작한 악당 캐릭터로 만들어버리죠. 집단이라는 테두리가 우리 눈을 가리고 상대를 더 이상 똑같은 사람으로 느끼지 않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환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여러 명이 모이면 왜 이렇게 화가 많아질까요? 간단합니다. 남들이 화내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동조심리. 여럿이 같이 욕하니까 내 책임만은 아니지 하고 숨어버리는 책임의 분산. 거기에 옆 사람의 펄펄 끓는 분노가 내게 진짜 전염병처럼 옮겨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집단 정체성이 강해질수록 개인의 차분한 합리성은 군중 속으로 싹 다 먹혀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렌즈를 모두 합쳐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죠.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열었던 미스터리 상자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등은 단순히 우리 인류가 뭔가를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인간들이 모여 사는 복잡한 상호작용 시스템이 가진 필수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이다. 어떠세요?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갈등은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삐걱거리는 고장난 버그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와 욕망이 얽혀있는 이 사회적 매트릭스 자체가 당연히 품고 있는 본질이라는 뜻이죠. 오늘 내용 한 방에 정리해볼까요? 우리 몸과 역사의 깊이 밴 프랙탈적인 갈등 패턴,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온 동네 화재로 키워버리는 카오스적 증폭, 그리고 개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끈끈한 집단 심리.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톱니바퀴가 쉼없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아무리 미친 듯이 발전해도 인간 시스템은 언제나 새로운 얼굴의 갈등을 끊임없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이 모든 숨겨진 갈등의 메커니즘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이 내일 당장 뉴스나 소셜미디어에서 목격하게 될 새로운 싸움판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다음에 누군가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걸 보게 되면 같이 분노에 휩쓸리기보다는 한 걸음 딱 물러서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렌즈를 꼭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세상이 전혀 다르게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